첫 번째 주제는 홍해에서 한 화물선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아 보안 우려가 다시 부각된 소식과 오페식 플러스의 추가 증산 결정입니다. 영국 해사무역운영센터는 예멘 알후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30해리, 즉 56km 지점의 홍해에서 화물선이 공격을 받아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보고했고, 당국은 보도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선박들에게 주의 항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세계 무역과 원유 수송의 주요 병목 구간인데,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이란 지원의 예멘 후티 반군이 가자 전쟁 보복으로 상업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미 이란 간 6월 17일 일시적 휴전 이후 재발한 경고 신호로 해운 안전과 공급 불확실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봉쇄 상황 때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회 수송으로 아시아 수요를 일부 충당했고, 이후 미 이란 MOU로 호르무즈 항로 수송이 재개되며 회복세가 시작됐지만, 홍해 인근의 공격 보고는 선박 보험료와 운임, 운항 안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과 국제 유가 공급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페식 플러스는 8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을 추가 증산하기로 합의했고, 이것은 4월에서 7월에 걸친 증산 기조에 더해진 조치이며, 핵심 유럽개국은 4, 7월 누적으로 약 80만 배럴 규모의 쿼터를 늘린 상태입니다. 다만 2월 이후 전쟁 여파로 5월 산유량은 4,277만 배럴 일에서 3,303만 배럴 일로 급감했다가 6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됐고, 2023년에 합의한 165만 배럴 감산의 단계적 완화 과정과 함께 UAE의 오펙스 플러스 탈퇴, 이라크의 쿼터 요구 등 내부 조정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쟁 초기 고점에서 크게 내려와 브렌트유는 3월 고점 대비 약 39% 하락해 약 72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 이는 호르무즈 항로 재개 기대와 비중동권 증산, 중국 수요 둔화, IEA 전략 비축 방출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며, 다만 홍해 등 주요 해로의 공격 재발은 향후 물동량과 유통 경로의 불확실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이클 수잔 델 부부가 트럼프 계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어린이에게 각각 250달러를 기여하기로 한 발표입니다. 델 부부는 트럼프 계정에 가입하는 최초의 자격 있는 아동 2,500만 명에게 한 명당 250달러를 기여한다고 밝혔고, 이번 기여는 백악관과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계정 프로그램 자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모든 미국 시민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정부가 기본 $1,000를 제공하며, 부모는 세금 신고 때 자녀를 등록하고 18세까지 계정의 단독 관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 기여는 선택사항으로 연간 최대 $5,000까지 납입 가능하며 미국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델 부부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60억 이상을 약정한 바 있어 이번 발표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점도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내셔널몰에서 캠페인 성격의 7월 4일 연설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약 2시간 지연 끝에 40분 미만의 연설을 했고, 애국적 업적 소개와 함께 우편투표 제한과 시민권 증명 의무화 등 투표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이념적 위협을 경계하며 공산주의를 암에 비유해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란 군부대 제거 주장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으며, 행사는 프리덤 255 주도로 공식 비정치적 기구를 배제한 형태로 치러졌고, 행사 구역이 사실상 유료 단체 행사처럼 통제되며 일부 주와 공연자들이 보이콧했습니다. 당일 39도 이상의 폭염과 뇌우의 위험으로 관중들이 박물관 등으로 대피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됐고, 백인 민족주의 단체인 패트리엇 프런트의 등장도 보고됐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250주년 행사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응답하는 등 행사 구성과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우버가 유럽에서 음식 배달 사업의 추가 확장을 대부분 중단하고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버는 올해 유럽에서 7개국 진출을 계획했지만 그중 5개국에 대한 출시 계획을 철회했고 철회 대상에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그리스 등이 포함되며 보도에선 나머지 두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핀란드와 덴마크 출시가 큰 성공을 거뒀다며 기존 시장의 모멘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이 결정은 우버가 독일 배달업체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는 주당 33유로 제한을 했고 지분을 약 25%에서 거의 37%로 늘렸는데 FT 보도 기반이며 로이터는 일부 사실을 즉시 확인하지 못했고 양사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주택 위기에 대응해 가족들이 자가 뒷마당을 활용하는 실용적 움직임입니다. 일부 주정부들이 뒷마당 주택 건축을 합법화하면서 많은 가정이 자가 뒷마당의 부속주택, 즉 ADU나 뒷마당 코티지, 기존 외부 건물 개조 등을 통해 다세대 거주 단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집값과 임대료 상승, 주택 부족에 대한 실용적 대응으로 가족이 한 부지에 모여 주거비를 낮추고 돌봄을 공유하거나 임대 수입을 올리는 등 유연한 주거 옵션을 제공한다는 평가입니다.